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입니다. 저번에 에크로이드 씨가 죽은 데서 끝났죠? 어떻게 됐나? 바로 진행해 볼게요. 이윽고 나는 방 밖에서 들려오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겁에 질린 듯한 레이먼드의 목소리를 들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오, 그럴 리가 없어. 의사 선생님은 어디 계시지? 레이먼드가 황급히 문간의 모습을 나타내더니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누군가의 손이 그를 한쪽으로 밀치나 했더니 헥터 블런트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맙소사, 사실이잖아. 레이먼드가 블런트 뒤에서 중얼거렸다. 블런트는 시체가 앉아있는 의자까지 똑바로 걸어왔다. 그는 시체 위로 몸을 굽혔다. 나는 그가 파커처럼 단검 손잡이를 잡으려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한 손으로 그를 제지했다. 아무것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시체의 지금 상태 그대로를 봐야 합니다. 내가 설명했다. 블런트는 즉각 내 말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여느 때처럼 무표정했지만 나는 그의 표정 없는 얼굴의 이면에서 충격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었다. 제프리 레이먼드가 우리 곁으로 다가와 블런트의 어깨 너머로 시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말 끔찍한 일이군요. 레이먼드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평소의 태도를 되찾았지만 늘 쓰고 다니던 코안경을 벗어 닦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가 말했다. 강도가 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놈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창문으로 들어왔을까요? 도난당한 물건이 있나요? 그가 책장 쪽으로 다가왔다. 이게 강도의 짓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천천히 물었다. 아니면 뭐겠습니까? 자살하실 리는 없지 않겠어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누구도 스스로를 저런 식으로 찌를 수는 없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살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동기로? 블런트가 조용히 말했다. 로저에겐 적이라고는 없었소. 분명 강도의 짓일 거요. 그런데 도둑이 뭘 노렸을까?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 않소?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레이먼드는 줄곧 책상 위의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다. 없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책상 서랍들도 뒤진 흔적이 전혀 없고요. 비서 레이먼드가 마침내 결론지었다. 정말 이상한 일이군요. 블런트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여기 바닥에 편지들이 몇 통 떨어져 있군. 그가 말했다. 나는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날 저녁 때 크로이드가 떨어뜨린 편지 서너 통이 그대로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페로스 부인의 편지가 든 푸른 봉투는 사라지고 없었다. 내가 그 얘기를 하려는 순간 현관 종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통로에서 뭐라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파커가 우리 마을 경찰서의 데이비스 경위와 경관 한 사람과 함께 모습을 나타냈다. 경위가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유감스럽군요. 에크로이드 씨처럼 너그럽고 훌륭한 신사분께 말입니다. 집사분 말이 살인이라더군요. 사고나 자살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의사 선생님? 전혀 없습니다. 이런 고약한 일이군요. 경위가 다가와서 시체를 내려다보았다. 시체를 움직이거나 하지는 않으셨겠죠? 그가 날카롭게 물었다. 숨이 끊어진 것만 확인했습니다. 쉽게 알 수 있었죠. 어떤 식으로든 시체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호, 그렇다면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살인자는 이미 자취를 감춘 것 같군요. 지금으로선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십시오. 시체를 발견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는 시체를 발견하게 된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셨다는 거군요. 이댁 집사에게서요. 파커가 다급한 어조로 부인했다. 저는 그런 전화를 건 적이 없는데요. 오늘 저녁 내내 전화기 근처에는 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건 다른 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거 정말 이상하군요. 전화 건 사람이 파커 같던가요, 선생님? 글쎄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곳에 도착해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 보니 가엾은 에크로이드 씨가 이런 모습으로 죽어 있었군요. 죽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선생님? 적어도 30분은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고 하셨죠? 창문은 어떻던가요? 오늘 저녁 에크로이드 씨의 요청으로 내 손으로 닫고 걸쇠를 걸어 놓았습니다. 경위는 창문 쪽으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다. 지금은 어쨌든 열려 있군요. 사실이었다. 창문은 열려 있었다. 아래쪽 창 유리가 완전히 위로 당겨져 올라가 있었다. 경위는 손전등을 꺼내 바깥쪽 찬턱을 비추었다. 그자는 바로 이곳으로 달아났군요. 여기로 들어와서 말입니다. 이걸 보십시오.
손전등의 환한 불빛 아래 뚜렷이 찍힌 여러 개의 발자국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고무창을 댄 신발자국 같았다. 발자국 하나가 유난히 또렷하게 안쪽을 향해 나 있었고 그 위에 살짝 겹쳐진 또 다른 발자국은 밖을 향하고 있었다. 사태는 너무나 분명하군. 없어진 귀중품은 없습니까? 경위가 물었다. 제프리 레이먼드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알기론 없습니다. 에크로이드 씨는 이 방에 귀중품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경위가 말을 이었다. 이자는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문을 기어올라 안으로 들어와서 에크로이드 씨가 저기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크로이드 씨는 아마 잠이 들어 있었겠죠. 이자는 뒤에서 단도로 에크로이드 씨를 찌르고는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뚜렷하게 발자국을 남겼죠. 이자를 잡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이 근처에서 서성이던 수상한 사람을 못 보셨나요? 이런! 내가 갑자기 소리쳤다. 뭡니까 의사 선생님? 오늘 저녁 한 사내와 부딪혔답니다. 막 펄리파크의 대문을 나가서 모퉁이를 돌았을 때였지요. 사내는 내게 펄리파크로 가는 길을 묻더군요. 그게 몇 시쯤이었습니까? 9시 정각이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면서 9시를 알리는 종소리를 들었으니까요. 그자의 인상착의를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 경위에게 설명했다. 경위는 파커에게 몸을 돌렸다. 그런 모습의 남자한테 현관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아니요, 경위님. 오늘 저녁에는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뒷문으로는 어떤가요? 그쪽으로도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경위님. 하지만 알아보겠습니다. 파커 집사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경위는 한 손을 위로 치켜들었다. 고맙지만 됐습니다. 내가 직접 조사하죠. 우선 먼저 시간에 관한 걸 좀 더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에크로이드 씨가 살아있는 걸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아마 날 겁니다. 내가 이 방에서 떠난 것이, 그러니까 9시 10분 전쯤이었지요. 그는 내게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파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경위님. 파커가 정중하게 말했다. 에크로이드 씨는 9시 30분까지는 분명히 살아계셨습니다. 이 방 안에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레이먼드가 끼어들었다. 에크로이드 씨가 누구하고 얘기하고 계셨습니까? 그건 모르죠. 물론 당시에는 에크로이드 씨와 함께 있는 사람이 당연히 셰퍼드 선생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살펴보고 있는 서류에 대해 질문하려고 왔었죠. 하지만 방 안의 말소리를 듣자 셰퍼드 선생님과 조용히 얘기하고 싶다던 말씀이 생각나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때 이미 선생님은 이 방에서 나가신 후였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시 15분에 난 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기 전까지 다시 외출하지 않았죠. 9시 30분에 에크로이드 씨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당신이 아닙니까? 블런트 소령님입니다. 내가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알려주었다. 헥터 블런트 소령님이요? 그렇게 묻는 경위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서려 있었다. 블런트는 그렇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전에도 여기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령님. 제가 잠시 못 알아뵈었지만 1년 전, 그러니까 작년 5월에도 에크로이드 씨 댁에 머무셨죠. 6월이었소. 블런트가 정정했다. 그렇습니다. 6월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 9시 반에 에크로이드 씨와 함께 있던 사람이 소령님이 아니셨나요? 블런트는 고개를 저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그를 본 적이 없소. 블런트는 묻지도 않은 말을 덧붙였다. 경위는 다시 레이먼드 쪽으로 몸을 돌렸다. 혹시 대화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듣지 못하셨습니까, 레이먼드 씨? 한 토막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전 에크로이드 씨와 같이 있는 사람이 셰퍼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아주 이상하게 여겨지더군요. 기억하는 대로 정확히 옮기면 이렇습니다. 에크로이드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최근엔 지갑을 열 일이 무척 많았지. 이건 에크로이드 씨가 하신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자네 요청을 들어주는 게 불가능할 것 같네. 당연히 즉각 발길을 돌렸지요. 그래서 더 이상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셰퍼드 선생님이 돈을 빌려달라거나 기부금을 내라고 할 리가 없으니까요. 내가 레이먼드의 말을 마무리했다. 경위가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다. 돈을 요구했다고요? 이 대목이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르겠군요. 그는 집사에게 몸을 돌렸다. 그러니까 파커, 오늘 저녁 누구에겐가 현관문을 열어준 적이 없다는 겁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경위님. 그렇다면 에크로이드 씨 자신이 이 미지의 인물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 분명하군.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경위는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이윽고 그가 혼자만의 생각에서 벗어나며 입을 열었다. 한 가지는 분명하군요. 에크로이드 씨가 9시 반에는 분명히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각이 그가 살아있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때입니다. 그때 파커가 미안하다는 듯이 헛기침을 하자 경위는 즉각 그에게로 눈을 돌렸다. 무슨 일인가? 경위가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다. 죄송합니다만 경위님, 플로라 양이 그 후에도 에크로이드 씨를 보았습니다. 플로라 양이? 그렇습니다, 경위님. 10시 15분 전쯤이었을 겁니다. 플로라 양이 오늘 밤 에크로이드 씨를 다시 방해해선 안 된다고 제게 말하더군요. 에크로이드 씨가 플로라 양을 자네에게 보내 그런 말을 한 건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소다수와 위스키가 놓인 쟁반을 들고 가다가 이 방에서 나오던 플로라 양과 마주쳤지요. 플로라 양은 걸음을 멈추고 저에게 에크로이드 씨가 방해받지 않길 원한다고 하더군요. 경위는 이제까지보다 좀 더 치밀한 관심을 받고 집사를 바라보았다. 자넨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에크로이드 씨의 말을 이미 듣지 않았나? 파커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의 두 손이 떨렸다. 그렇습니다, 경위님. 그렇습니다, 경위님. 맞습니다, 경위님. 그런데도 그를 방해하려 했단 말인가? 깜빡 잊었거든요, 경위님.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시각이면 언제나 저는 위스키와 소다수를 갖다 드렸다는 겁니다, 경위님. 그리고 더 시키실 일이 없는가 여쭤보곤 했지요. 그러니까 전 별 생각 없이 평소대로 행동한 겁니다. 파커가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당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은 그때였다. 그는 몸을 떨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당장 플로라 양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방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둡시다. 플로라 양의 말을 들은 다음 다시 돌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창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두지요. 그 일을 마치고 경위는 앞장서서 통로로 나갔고 우리는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작은 층계를 힐끗 올려다보더니 어깨 너머로 경건하게 일렀다. 존스, 자네는 여기 남아있는 게 좋겠네. 이 방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게. 파커가 공손한 어조로 끼어들었다. 죄송하지만 경위님, 중앙통로로 통하는 문만 잠그면 아무도 이쪽으로 올 수 없지요. 저 작은 층계는 에크로이드 씨의 침실과 화장실로만 통합니다. 저택의 다른 쪽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에는 서로 통하는 문이 있었지만 에크로이드 씨가 막아버리셨지요. 그분은 자신의 공간이 완전히 사적인 것이 되기를 바라셨거든요. 사태를 명확히 하고 건물의 배치를 설명하기 위해 저택의 오른쪽 부분을 대략 그려놓은 두 개의 그림을 첨부한다. 파커가 설명한 대로 작은 층계는 방 두 개를 터서 하나로 만든 커다란 침실, 그리고 그에 딸린 욕실과 화장실로 통한다. 경위는 건물의 배치를 힐끗 살펴보고는 상황을 이해했다. 우리가 널찍한 통로로 나온 다음 경위는 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런 다음 그가 경관에게 나직한 어조로 몇 가지 지시를 내리자 경관은 떠날 채비를 했다. 이렇게 에크로이드 씨의 집 경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지도가 함께 첨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보시길 바래요. 경위가 설명했다. 그 발자국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에크로이드 양과 얘기를 나눠야겠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에크로이드 씨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니까요. 플로라 양은 에크로이드 씨가 돌아가신 걸 알고 있습니까? 레이먼드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잠시 동안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군요. 큰아버지가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흥분하지 않는 상태여야만 내 질문에 더 잘 대답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녀에게 도둑이 들었다고 하고 옷을 입고 내려와 한두 가지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그 일을 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간 사람은 레이먼드였다. 에크로이드 양이 곧 내려올 겁니다. 경위님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레이먼드가 돌아와서 말했다. 5분도 채 안 되어 플로라가 층계를 내려왔다. 그녀는 연분홍 비단 가운 차림이었다. 불안하고 흥분한 모습이었다. 경위가 앞으로 나서며 정중하게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에크로이드 양. 유감스럽게도 되게 도둑이 든 것 같습니다. 이 방은 무슨 방입니까? 당구실이라고요? 이리 들어와서 앉으시지요. 플로라는 당구실 한쪽 벽을 따라 놓인 널찍한 소파에 단정히 앉은 다음 경위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군요. 없어진 게 뭐죠?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은요? 이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에크로이드 양. 여기 파커 씨의 말로는 당신이 오늘 밤 10시 15분
그 전에 에크로이드 씨의 서재에서 나왔다더군요. 맞나요? 맞아요. 큰아버지께 밤 인사를 했어요. 그 시간도 정확합니까? 글쎄, 그 정도 되었을 거예요. 정확히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늦은 시각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에크로이드 씨는 혼자였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나요? 혼자 계셨어요. 셰퍼드 선생님은 돌아가신 후였죠. 혹시 그 방 창문이 열려 있는지 어떤지 보셨습니까? 플로라는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커튼이 내려져 있더군요. 그랬군요. 에크로이드 씨는 평소와 다름이 없으시던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분 사이에 정확히 무슨 말이 오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플로라는 기억을 더듬는 듯 잠시 말을 멈추었다. 제가 방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죠. 안녕히 주무세요, 큰아버지. 전 이제 가서 자야겠어요. 오늘 밤은 피곤하네요. 그러자 큰아버지는 끙 소리 같은 걸 내시더군요. 제가 다가가 입맞춤을 하자 큰아버지는 제가 입고 있던 드레스가 잘 어울린다고 몇 마디 하시더니 바쁘니까 어서 나가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방을 나왔어요. 에크로이드 씨가 방해하지 말라고 특별히 청하셨나요? 아, 맞아요. 제가 잊었어요. 큰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파커에게 내가 오늘 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방해하지 말라고 해주렴. 문 밖에서 바로 파커와 마주친 저는 큰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뭘 도둑 맞았는지 말해주시겠어요? 아직은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경위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플로라의 눈이 경계의 빛을 띠며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슨 일이죠? 제게 뭔가를 감추고 계시는군요. 헥터 블런트가 평소처럼 조심스러운 태도로 플로라와 경위 사이에 끼어들었다. 플로라가 손을 조금 내밀자 블런트는 양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토닥여 주었다. 그러자 플로라는 바위처럼 한결같은 그의 태도가 평온함과 안전을 약속해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에게 몸을 돌렸다. 블런트가 조용히 말했다. 나쁜 소식이요, 플로라. 우리 모두에게 나쁜 소식이요. 그러니까 당신 큰아버지 로저가... 큰아버지가요? 당신에겐 큰 충격일 거요. 당연히 그렇겠지. 가엾게도 로저가 죽었다오. 공포로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플로라가 그에게서 몸을 빼냈다.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다. 언제? 언제 말인가요? 당신이 서재에서 나간 직후인 것 같소. 블런트가 걱정스러운 어조로 대답했다. 플로라는 한 손을 목으로 가져가며 조그맣게 비명을 내질렀다. 나는 쓰러지는 그녀를 재빨리 받아 안았다. 의식을 잃은 그녀를 블런트와 내가 2층의 그녀의 방으로 데려와 침대에 눕혔다. 그런 다음 나는 블런트에게 에크로이드 부인을 깨워 이 소식을 알려줄 것을 부탁했다. 플로라는 곧 깨어났다. 나는 플로라의 어머니를 불러 그녀를 어떻게 돌보면 되는지 알려주었다. 그런 다음 서둘러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경찰까지 와서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날 또 어떻게 될지 우리 내일 만나기로 해요. 기대된다. 안녕.